안녕하세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의 저자 황병진입니다. 네, 오늘서부터 에버랜드 편이죠. 네, 에버랜드는 1976년도에 용인 자연농원으로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 에버랜드 테마파크로 다시 개명을 했고요. 그리고 개명을 하면서 그게 스피드웨이라고 자동차 경주하는 그 트랙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캐리비안 베이도 만들었고, 글래너스 골프장 여기도 이제 만들었고, 호암미술관도 거기에 있죠. 여러분, 에버랜드가 어떤 날에 입장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월 5일, 어떤 분은 12월 24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월 6일 현충일 날에 입장객이 가장 많아요. 최고 기록이 12만 명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 왜 많냐면 6월 6일 현충일 날은요, 전국에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술 먹을 데도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업계 종사하는 여성분들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에버랜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고 싶으면 6월 6일 피해서 오셔야 돼요. 뭐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3, 4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 타면 집에 가야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스피드를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서 스피드웨이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이제 거기를 막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나 봐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왔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나 여기서 그냥 트랙 몇 바퀴만 돌고 갈 거다. 그러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내에 사장단들이 다 와요, 거기.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새벽 2시에 와도 그 사람들은 계속 온다니까요. 대단하죠. 왕이죠, 왕. 근데 어느 날 이건희 회장님이 거기서 스피드웨이 왔는데, 어떤 기자가 잠복 취재해서 그걸 촬영해서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다음 날서부터 그 스피드웨이는 울타리가 쳐졌어요. 울타리가. 그리고 거기를 들어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그 보안요원하고 그런 요원들하고 제가 이제 친했었는데, 한번 그랬어요. 에버랜드를 지키는 그 S1 그 직원한테, 야, 저기가 뭐 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저기 가서 구경만 안 될까? 딱 그렇게 말하니까, 사장님 가지 마세요. 사장님이 거기 접근하지도 못하고 2, 30명한테 잡힌다고. 그 정도로 보안을 하더라고요. 근데는 예전에는 진짜 거기에서 그 자동차 경유할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막, 왜 좋냐면 레이싱 거리 오잖아요. 레이싱 거리. 그러면 뭐 저나 어떤 관리자 이런 분들하고 구경 많이 갔죠. 아, 너무나 역동적이고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피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한때는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트랙도 한번 달려보고 싶었어요. 에버랜드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에버랜드의 입점은 저는 아주 쉽사리 됐어요. 저 전편의 캐리비안 베이에서 니키라는 인형, 그걸 가지고 핸드폰 줄로도 사용되고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그 인형이 잘 팔리니까, 에버랜드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여기 와서도 해라. 그래서 2군데, 에버마트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알죠? 아마존 익스프레스, 물로 막 이렇게 타야가는, 에버랜드는 다 가보셨으니까 막 타고 내려오는, 거기에 나오면서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형을 제가 이제 했었어요. 한 지 1년 만에 담당 매니저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사장님이 이유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럼 매니저님 회사에서 잘리면 왜 잘렸는지 이유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스폰서 비용 1,000만 원 내고 저보다 수수료 3%더 올려준다고 그렇게 해서 절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철수하는 날 가서 딱 보니까, 제가 삼성 프라자 어느 백화점에 행사할 때마다 제 옆에서 행사했던 업체였었어요. 그리고 거기 부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에버랜드 입점을 했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떤 백화점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업체가 그 얘기 딱 듣고 저한테 배워서 저를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아, 진짜 치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쫓겨나면서 그 매니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뭐 철수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자리 생기면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나? 1년이 지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하라고. 왜냐면 하던 업체가 나갔대요. 왜냐면
1,000만 원 스폰서 비용 내고 수수료 3% 올려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서 에버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에버랜드가 생산하는 그 캐릭터의 OEM으로 인형을 생산해 주기로 그런 방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략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뭐 오로라라든가 니키, 뭐 베스트 에버 이런 쪽에서 해피앤코 뭐 이런 데서 이제 인형을 다 받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에버랜드 캐릭터화를 해라. 그래서 웬만한 거를 OEM 형식으로 받게 된 거죠. 저도 6년인가 5년인가 그 하다가 쫓겨났어요. OEM으로 다 인형을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뭐 사자의 브랜드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니키 인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했었고요. 근데 첫 년도에는 이익이 한 1200만 원 정도 받다가 한 4년 뒤에는 매출이 1억까지 오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매출로 1등 한번 딱 찍어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OEM 방식으로 바뀌니까 다시 철수가 되고, 그 다음에 했던 아이템은 베티 인형이에요. 미국 건데 머리, 팔, 다리 막 이런 거를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그걸 어떤 분이 수입을 하고, 수입한 사람의 아는 사람이 저를 소개시켜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에버랜드에 입점을 하려고 그러니까 담당 매니저가 또 밖에 있었어요. 그 매니저가 사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한다니까, 사장님은 인형업체가 아니지 않냐고. 옛날에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이유가 그거냐고 하니까 그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태어날 때서부터 인형 물고 태어난 사람 있냐고. 하다가 보면 업종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형을 크게 하는 에버랜드에 있는 그 업체에 업체가 입점하지 않은 그런 매장 2군데만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점을 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는 팔 꽂고 머리 뽑고 막 이렇게 넣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군다트 초콜릿이라고, 초콜릿은 스위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그 마블 인형, 그 비싼 거 그것들은 뭐 독일에서 만드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뭐 군다트 초콜릿이 전 세계 3위 초콜릿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입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 잘 될 거라고 자꾸 기대니까 제가 이제 팔랑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당 매니저를 만나서 5군데 매장을 달라. 크리스마스 때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수수료는 제가 25%를 해달라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사장님 25% 수수료가 어딨냐고, 다 30%인데 25%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라고 나한테 그 얘기하길래, 사채 끌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니 11월 달에 30하고 12월 달에 25%로 내려주겠다. 근데 사장님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행사 제품 위험해요. 특히 이건 고가잖아요. 초콜릿이 진짜 최하 5,000원에서 좀 5만원짜리예요. 이런 고가의 제품은 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기껏해야 11월하고 12월 합쳐봐야 뭐 한 달 반 그 정도밖에 못 파는데, 그럼 팔고 난 나머지 재고는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이 마블 인형이 떨어지면 깨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로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수수료는 그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리고 알바생 많이 뽑아서 쓰지 말라고, 우리 직영 직원들 해서 팔게 해줄 테니까 2군데만 알바생 1명씩 써가지고 하더라고. 힘이 많이 걱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맙죠. 매니저가 업체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저하고 친한 그 정 대리님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시작을 딱 했는데 그 대리님 예상이 딱 맞았어요. 못 팔았어요. 한 달 반 영업을 했는데 1,000만 원 손해 봤어요. 근데 제가 사갖고 온 그 제품은 몇 천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솔직히 너무 부담되고 내가 팔 데도 없다. 그래서 깨지고 금가고 스크래치 난 거는 내가 반품 안 할 테니 온전한 제품은 반품 받아달라. 그 사장님도 저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반품을 받아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그 제품 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왜냐하면 발렌타인데이 때 신세계백화점에서 팔았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제품은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시장을 잘 만나면 돼요. 발렌타인 때는 초콜릿 비싼 거 사거든요. 근데 에버랜드 놀러와서 누가 그 비싼 초콜릿을 살까요? 저 그때 깨지고 뭐 하고 남은 초콜릿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초콜릿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세 번째 히트 상품 핸드폰 줄, 바로 요런 건데요. 보이시죠? 요건 이제 쇼핑백. 여기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 배에 생일이 써져 있잖아요. 1월 17일하고. 근데 이게 왜 팔릴까?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액세서리로. 이게 왜냐면 배에 생일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럼 연인하고 손잡고 에버랜드를 놀러 와요. 그때가 만약에 1월 17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 오늘 나랑 놀러 왔는데 오늘을 기억하자. 그럼 2개씩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샀던 게 60개를 한꺼번에 산 적이 있어요. 이거 가격 비싸요. 4,000원이에요. 근데 그건 중국 사람이었었어요. 중국 사람은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에버랜드까지 놀러 올 만한 분들은, 중국 사람들은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60개씩 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잘 팔렸어요. 근데 이게 원가도 공개를 제가 다 해드리는데, 어떤 저한테 좀 안 좋은 짓을 많이 하는 이제 사장님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건데, 그 사장이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나 돈 없어서 못하겠다. 한 매대당 이게 1098개가 걸리는데, 그러면 1098년 그게 한 세트당 3,400만 원 하잖아요. 그걸 에버랜드에 풀면은 한 5군데를 하려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돈을 대주겠다. 대신 이자료를 주고,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 하겠대. 그 사람 속셈 뻔해요. 그 업체가 원가가 만약에 900원이면 자기가 나한테 200-300원 떼고 한 1,100원에, 1,200원에 나한테 주겠죠. 그리고 저한테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받아먹고, 그리고 저한테 그 중간 마진 받아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게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결국은 했는데, 1년 딱 해서 딱 보니까 제가 벌은 돈은 1,000만 원이고, 이거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은 1,700만 원 벌었더라고요. 7년을 했는데 2005년도에 매출액이 1억 1,200만 원. 제 이제 이익금은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됐었고요. 한 7년 동안 해서 합계를 7년 동안 매출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 나왔고, 제 이익금은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액세서리 하나로 그 정도를 번 거죠. 웬만한 그 좀 사원들의 연봉이 이 조그만 액세서리에서 이제 나온 거죠. 굉장히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은, 한 분도 저하고 친한 이제 사장님인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은 일본, 한 달에 한 번은 중국을 가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해요. 중국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근데 일본에 이제 가서 이걸 봤더니 전체 매장이 이걸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만든 거예요. 이분이 한 3년 동안 이게 굉장히 호황을 이뤘는데, 벤츠를 사시더라고요. 외제차를 사시더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아이템이죠. 유통업계는 딱 이래요. 10년 동안 자리 지키고 꾸준히 하잖아요. 로또가 한 번 맞아요. 10년 동안 하면서 어떤 한 아이템 하나 맞거든요. 그거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 10년 동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에버랜드가,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 보면 주말이나 4월, 5월, 그리고 10월 달에 놀러 가요.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가서 딱 볼 때는 사람 많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까?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에버랜드는 딱 3개월에서 4개월만 돈을 벌 수 있어요. 7, 8월에는 더워서 안 가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가고. 그러면 에버랜드만 이점돼서 거기에서만 생계를 이어가는 업체들은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4개월 장사해서 이득을 놔도 나머지 8개월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철수할 수도 없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딱 볼 때, 이야, 여기 장사 잘 된다. 거기에 숨어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전번에 2019년 대담이 있었어요. 숙대 신세동 교수하고, 그리고 유시민하고 김상조 위원장하고, 한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숙대 교수가 30년 동안 숙대 이제 교수를 하면서 자영업의 문제다. 자기네 숙대를 딱 보면 숙대 안에 무슨 매장이 있는데 문구점도 닫았고 모두 닫았고, 어디 2층에 매장이 3개였는데 3개가 문을 닫았다. 자영업 이래서 힘든 거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때쯤에는 학교 옆에 문방구가 2-3개나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지금 학교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 옆에는 문구점이 없어요.
문방구가 없어졌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이마트, 다이소, 천냥하우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문방구에서 굳이 안 사더라도 살 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가 없어진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대체 매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숙대에도 당연히 그런 문방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무슨 음식점이 뭐가 없어지고 음식점이 잘 안 되는 게 예전에는요, 이 배달 앱이든가 배달 음식점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니까요. 배달 음식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요, 닭찜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떡볶이, 돈가스, 치킨, 중국 음식 이런 걸 다 배달해 먹잖아요. 심지어 닭발까지 배달해 먹는데, 그러니까 음식점이 팔리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려도 꼭 이제 고깃집을 가거나 그렇게 가야 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배달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단지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망해요.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하거든요. 다른 걸 크게 못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영업을 안 준다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또 데이터 가지고 자영업은 언제나 80%가 망해가는 게 여태가 있고, 80%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이적전에 그만뒀어. 그럼 다른 직장 취업 안 합니까? 제가 뭐 현대 이제 다니다가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의로 왔어. 더 준다는 가요. 중국에서는 뭐 연봉이 얼마냐? 2억 받는다. 그럼 중국에서 5억 주고 사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회사를 옮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영업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해서 권리비용을 많이 받고 파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 그 매장 팔고 다른 매장을 또 내는 거예요.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80%가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하네. 오픈하는 업체하고 폐업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자영업 현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자영업자들, 저희 형도 자영업 하시거든요. 맨 처음에 엄마 손 백화점 근처에서 김밥이 죽으면 가는 나라 김밥 천국을 했어요. 그게 잘 되니까 2년 사이에 주변에 두세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전략을 바꿨죠. 한식 배달 음식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밥 천국 할 때 잘 벌 때는 뭐 7, 800도 벌고 못 벌 때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버니까 업종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음식 배달업을 딱 하니까 거기서 하니까 돈을 많이 벌 때는 한 700, 못 벌어도 400은 기본적으로 나가요. 왜 요즘에 집에서 계속 삼시세끼 밥 해 먹지 않잖아요. 많이 배달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을 저처럼 한 15년 한 사람은요, 뭐가 문제점인지 알아요. 근데 대학 교수하고 그냥 공무원들은요, 그냥 탁상 공론이라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그 토론 때 어떤 자영업자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딱 그런데 그거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까지도 귀담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건 실천서니까. 그래서 모든 현상을 볼 때 입체 다각적으로 보셔야지, 자영업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를 다 간과해 가지고 아름다움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버랜드 얘기 초입에 뭐 제품 2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떡 갔네요. 예, 다음 영상에는 진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